지난달 27일에 나온 미 국무부의 서열 3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입니다. 이 웬디 셔먼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국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외교부 취재하고 있는 저희 YTN의 김희중 기자 리포트 발표해서 보시겠습니다. It's not hard for a political leader anywhere to earn cheap applause by vilifying a former enemy. But such provocations produce paralysis. 파문이 확산되자 미 국무부는 특정 국가를 지칭한 발언이 아니며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후속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옮겼습니다. 네,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셔먼이 말한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과거사 문제로 지금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라고 해석됐고 그래서 한중 정상의 발언을 도발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파문이 커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해명이 어제 나오자 우리 정부도 한미 간의 입장 차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웬디 셔먼의 발언은 말 실수라기보다는 작심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셔먼이 그 자리에서 지난달 27일에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위안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so-called comfort woman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한중이 일본과 다퉈왔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동원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표현은 완전히 그냥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중립적인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한중일은 역사 교과서 문제로도 이견, disagreement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의견 차이, 이견, 동의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한국, 특히 중국은 일본의 방위 정책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날 이 셔먼 차관의 발언은 한국, 중국을 하나로 묶고 일본과 대칭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불과 3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성노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문서에 위안부라는 표현을 빼고 훨씬 강도가 높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는데도 일본은 이렇게 압박했었던 것입니다. 비교하면 얼마나 지금 그 뉘앙스가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웬디 셔먼 차관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요. 국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평소에 아주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써왔다고 합니다. 부친 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일본군과 솔로몬 제도에서 싸우다가 다치기도 했다. 이 말도 지난달 27일 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셔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한국, 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양상, 이 양상이 한미 일의 동맹을 중시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주로 일본을 압박했다면은 앞으로는 미국이 한국, 일본을 함께 압박해서 좀 풀어라라고 압박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봉국 베이징 특파원 리포트 발주해서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다분히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에 중국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无论是国际社会还是日本国内，对于日本对过去那段军国主义侵略历史持什么样的态度是非常的关注的。从来没有像德国领导人对纳粹帝国屠杀犹太人那样深刻的反省。 한중일 과거사 갈등에서 일본의 문제 해결을 강조한 미국의 입장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중국은 공개 비판으로 맞섰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침묵하는 가운데 동북아 역사 문제가 자칫 미중 양측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네, 조금 전 그 두 번째 인물이 말할 때 자막이 안 들어갔는데요. 못 들어갔는데요.
일본 지도자는 독일처럼 과거사를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라는 중국 정협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이 취재를 한 것인데요. 이 리포트를 보시면 미국의 사정이 그냥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일본을 말로만 비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e are the two largest economies in the TPP, and it's natural that we're going to have to work things out. But I think people feel optimistic that we will be able to do that. 네, 참 어렵긴 합니다. 한미동맹은 말할 것도 없이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중국과의 협력도 물론 강화를 해야 되고 한일 관계 역시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과거사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